물류의의 의를 지울게요. 이게 서술형 형태가 되는 것보다 그냥 명사형 형태로 정리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운영 및 물류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 이렇게 가고요.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브랜드님 모시고 오늘 수정본 첨삭하기 위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종본이 나올 단계여서 저번처럼 이제 100% 그 내용을 오픈해서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로만 문제되는 부분이나 어휘 사용에 대한 부분만 조금 지적해서 얘기하고요. 저번에 지역명 얘기한 부분 고쳐 오셨는데 여기 이력서 포맷을 사용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잘 정리를 하라고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포매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리에 대한 거를 보여준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력서 상의 탭을 조정하는 그 라인이 잘 안 네.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시작 부분에서의 그 라인이 정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끝부분에 라인이 정리되어 있는지 보통 끝부분에 오는 게 지역명 혹은 이제 어떤 포맷의 경우 간혹 뒤쪽에 날짜를 넣는 그런 포맷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뒷 라인을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 뒷탭이라 그래서 탭을 뒤쪽으로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브랜든도 똑같은 그 미스를 했는데 스페이스를 막 누르면 이게 뒤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준 게 이제 뒷탭을 잘 활용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류 끝에 라인에 다 그 지역명이랑 이런 부분들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서류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포매팅, 그 다음에 정돈된 형태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파일 받았을 때 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교외 경력 및 활동사항 쪽에 파트타이머 이력에 글씨체가 달라요. 글씨체나 이런 포맷이 잘 안 맞아져 있으면 네. 서류 처리의 기본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라인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탭키 활용을 진짜 잘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날짜 나온 부분이랑 이력 나온 부분이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워딩 정리를 좀 같이 잡을게요. 그래도 진짜 많이 SCM스럽게 바뀌었고 정말 많이 전문성 있는 이력서가 됐거든요. 네, 되게 놀라울 만큼 본인도 느끼죠? 사실 요즘 쓰면서 느끼고 있는 나중에 꼭 비포 애프터를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에 사진을 넣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보통 영문 이력서에는 사진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영문 이력서에는 원칙적으로 나이, 성별, 종교 아니면 인종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쨌든 외국계 기업이 한국 사람들한테 서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보통 이력서에 사진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문 이력서를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이력서 사진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가이드를 주냐면 국문 이력서에는 사진을 넣고 영문 이력서에는 사진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원칙은 지키는 약간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다 넣냐면 학력상 쭉 정리되어 있는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역명 적혀 있는데 지역명 있는 부분에 사진을 넣으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 대한 지역명이 좀 가려지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 그냥 이름 옆쪽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 한 줄 내용 보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얘기하고 왜 그렇게 썼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력 내용 중에 제품 및 고객 관계 감독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쓰다 보니까 그 SCM이 네. CSR도 네네네. 컨택을 하고 실제로 그 업무도 했고 그래서 워딩을 찾다가 영어로 된 거를 근데 이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품을 감독하고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니즈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여기서 제품을 감독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제품 밋이라고 썼으니까 제품 감독, 고객 관계 감독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영어로 들어가면 슈퍼바이징이라고 해서 쓰긴 쓰는데 네네. 한국어로 썼을 때 이 감독이란 단어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지을 건데 네. 먼저 제품 감독이라는 의미는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건지. 제품 감독은 제가 아무래도 제품 소싱부터 리스트 작성하고 제품이 들어오는 공급망을 확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품 전반적으로 흐름을 감독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1번 카테고리에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1번은 네. 물류 공급망을 제가 생각해서 쓴 거고 2번은 이제 제품 자체가 들어오는 흐름을 쓴 거 그렇게 나눠서 워딩을 사용한 거예요. 일단은 운영 및 물류의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 이렇게 1번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네. 물류의의 의를 지울게요. 이게 서술형 형태가 되는 것보다 그냥 명사형 형태로 정리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운영 및 물류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 이렇게 가고요. 제품 소싱 과정이랑 이 프로세스 관리한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워딩을 정의를 할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객 관계 감독의 부분은 그냥 고객 관리 정도만 아니면 고객 관계 관리 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이 제품을 뭐라고 치환해서 쓸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여기 그 제품 및 서비스 감독이라고 원래 써있던 이 카테고리 안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돼 있었냐면 고객 데이터 세분화 및 관계 유지라고 써있어요. 데이터 세분화라는 게 그러니까 고객을 세분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뭐 분석했다라는 의미인 건지 네. 데이터 자체를 세분화를 했다라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되게 애매한 거고 여기서 이제 관계 유지가 연결이 되는데 네. 이 앞에 있는 데이터 세분화 혹은 고객 세분화랑 관계 유지랑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예요. 그래서 한 줄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더구나 뒤에 붙은 관계 유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적은 건지가 너무 모호한 거죠.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용이 고객 성별, 나이, 지역 등 분류, 고객과 소통하며 우수 고객 유지 및 잠재 고객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 성별, 나이, 지역 등 분류 이거는 고객 세분화, 고객 소통이랑 이런 부분은 관계 유지라고 써 있는 부분의 내용일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저 고객과 소통하며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 세분화를 한 목적은 뭐였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만들고 런칭을 하고 타겟팅을 하잖아요. 그쵸? 그 타겟팅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을 하고 제품별로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많이 효과를 봤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네. 타겟 고객 설정을 위한 고객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타겟 고객 설정을 위해서 본인이 고객 세분화를 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이걸 정리를 해서 그냥 타겟 고객 설정을 위한 고객 세분화 하고 나서 뒤에 내용에 성별, 나이, 지역 등 분류, 고객과 소통하며를 지워버리고 네. 우수 고객 유지 및 잠재 고객 활성화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결국에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어차피 SCM 관련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아예 이런 내용을 빼버리자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수요 예측 쪽으로 가면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직무 부트캠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재 소요 계획, BOM 관리, ERP, 리드타임 관리와 납품률 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때문에 약간 걸렸냐면 납품률 학습 이게 이상했어요. 단어 연결과 이런 부분이 어색해져 버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네네. 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 좀 정리하고 뒤에 납품률 학습을 어떻게 가져갈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서 지금 앞에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BOM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BOM이 뭐예요?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재 소요 계산서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 소요 계획이랑 BOM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BOM 관리라는 게 계산서 관리라는 말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ERP가 갑자기 중간에 껴있어서 저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ERP 자체 안에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이랑 BOM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ERP 시스템 내 자재 소요 계획 및 BOM 관리를 쓸 건가요? 소요 계산서 작성법인가요? BOM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거죠. 리드타임 관리와 납품률 학습 다른 내용이에요. 리드타임 관리와 납품률 일단 납품률을 어떻게 하는 걸 학습을 한 건지를 정리해서 써주시고 저 리드타임 관리를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에 보면 도식화, 스토리라인 설정 원칙 등 실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적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저 워딩을 쓴 이유는 캠프에서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작하면 PPT 발표를 준비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멘토분께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많이 쓰고 이런 스토리라인을 짓고 기승전결을 내는 게 좋습니다라고 자, 일단 피드백을 주셨어요. 실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JD가 끝나면 안 돼요. 실무 프레젠테이션 뭘 어떻게 했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작성법 학습이 될 수도 있고 PPT 제작 및 발표를 쓰던지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 액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 설정 원칙이랑 도식화랑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앞에 설정 원칙을 배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앞뒤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성 방법 학습에 뭐뭐뭐 도식화 및 스토리라인 뭐 설정 방법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얘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밑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SCM 활용 제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뭘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서면서 네. SCM 분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 이제 앞으로 더 변화할 거기 때문에 SCM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인 능률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스터디를 했어가지고 자, 일단은 저 개선 제안 프로젝트가 큰 네. 틀에서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밑에 나온 세 가지가 각각의 내용인가요? 각각입니다. 각각 다른 프로젝트예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각각 프로젝트별로 나눈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SCM 활용 제한이 이상한 거냐면 네. 이게 인한이라는 단어가 네. 얘 때문에인 거잖아요. 얘 때문에 SCM 활용 제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이 문법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안한 내용이나 어떤 식으로 저 프로젝트 했는지를 좀 얘기해 볼래요? 프로젝트 내용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효과를 낼까 자리를 잡을까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본인이 제안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 각각의 프로젝트가 다르다는 것도 느껴져야 되고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도 어느 정도 명시는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뭘 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될 테니. 빅데이터 실생활 활용 예시, 계절별 카페 음료 주문 수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그냥 끝나버리면 네. 안 되는 게 본인이 뭘 했다가 나와줘야 결국엔 이력이 끝나는 거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의 오류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랬었는데 자소서까지 끝내고 한 편을 끝내려고 했더니 네. 역시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단 끊고 우리 자기소개서도 또 보도록 할게요.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